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두산중공업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한전선 매매 전략은 많이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두산중공업은 오랜만이 아닌가 싶네요. 자, 두 종목 모두 차트, 상승 시기, 들어온 거래 대금 비슷하죠. 그만큼 시장을 주도했던 압도적인 종목들이었습니다. 같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대한전선은 생각보다는 지루한 차트 모습, 개미들이 싫어하는 차트 모습이죠. 옆으로 횡보 조정을 좀 이어나가는, 자, 많은 개미들이 지루해하고 어쩌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두산중공업은 같은 조정 기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의미 있는, 나름 좋은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이런 조정 구간 안에서 이 정도 등락폭이 보인다? 매매하는 입장에서 할 맛이 나죠. 얼마든지 단타 수익 구간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차트 모습을 조정 기간 안에서 만들어 준다면 완전 땡큐죠. 그런 관점으로 두산중공업은 조금 더 대한전선보다 당분간은 좀 좋은 차트 모습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특히 이 종목이 목요일, 금요일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썩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양봉 차트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향후 조만간 이 저점을 높여주는 삼각 수렴을 마무리하고 단기적으로 꽤나 이쁜 차트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두산중공업을 조금 더 관심 종목에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매매 전략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이거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조정 구간, 어쩌면 상승 이후 꽤나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유 딱 하나죠.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거래 대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터졌던 돈이 들어온 종목. 자, 이런 종목은 1차 상승 이후 이렇게 죽을 가능성보다 조정을 거친 이후 1차보다 더 큰 2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들어온 종목에 눌림 매매를 하는 겁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데 그걸 알고 들어왔으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일일 희비할 필요가 없다. 떨어질 확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종목이 바로 대한전선, 두산중공업입니다. 그게 바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의 특징인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구간에서 이런 차트 모습을 이쁘게 만들어주면 더더욱 좋지만 설령 이런 차트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바로 조정 구간 안의 차트입니다. 일단 이 관점을 항상 잊지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2차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우리는 조정 기간에서 이쁘게 차트 모습을 만들어가는 종목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거래 대금이 폭발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차트 모습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두산중공업은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너무 큰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두산중공업 재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특히 원전에 관련 재평가가 되면서 큰 시세 분출을 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시세 분출 역시 기다리고 있는데 원전 관련 추가적인 재료, 특히 최근에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수주 관련 이슈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죠. 또 그거에 관련된 재료 외에도 최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탈원전 정책을 좀 비판을 하면서 이 원전 관련 테마들이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자, 우리 원전 관련 테마를 매매하는 입장에서 뭐가 됐든 상관이 없죠. 정부에서 원전 관련 재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여당, 야당 출신의 그 대표가 원전 관련 테마를 또 들썩들썩 만들어주는 언급을 해준다면 매매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가 됐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마찬가지인데 특히 두산중공업은 금요일날 꽤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목요일 우리나라 지수가 꽤나 안 좋았습니다. 보이시죠? 하락률이 꽤나 컸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전부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강한 상승 혹은 잘 버티는 종목이 있다면 지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정상 궤도로 진입을 했을 때 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은 우리나라 지수가 빠진 목요일, 금요일 나름 선방을 하면서 이쁜 차트 모습을 만들어냈다. 특히 단기적으로 이런 삼각 수렴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지 않나. 그런 관점이라면 향후의 주가 움직임이 당연히 기대가 되죠.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구간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돌파 매매 타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시총이 11조가 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 최근 프로그램 매수세가 꽤나 인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외인들이 입지를 시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일 프로그램 매수세가 잘 받쳐준다면 당일 단타로도 괜찮은 종목들이 이런 조정 구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당일 프로그램 매수세가 받쳐준다? 괜찮은 단타 매매 구간이 나오겠죠. 타점이. 자, 목요일, 금요일 지수는 빠졌는데 나름 의미 있는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인들 매수세가 좀 크고요.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보험하고 투신 쪽에서 꾸준한 연속성 있는 매수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뭐가 됐던 이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신호가 나온다면 또 괜찮은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죠. 특히 조만간에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뭐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닌 이런 구간에서 이런 돌파가 기관이나 외인들이 받쳐주는 매수세가 나온다면 생각보다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정 기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단 한 번에 앞에 있는 고점을 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차트 모습을 만들어낸 만큼 혹시나 우리가 원하는 괜찮은 재료가 엮인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얼마든지 높다. 물론 정치적으로 엮이는 재료보다는 실제 기업 가치라든지 뭐 재료, 특히 매출 쪽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는 재료가 나온다면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이 가능하겠죠. 거래 대금을 잘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끝없이 하락하는 차트 모습도 아니었고 나름 이쁘게 쌍바닥 힘을 비축하는 모습이었죠. 당연히 두산중공업은 조만간의 차트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봉상 접근을 해도 마찬가지죠. 의미 있는 구간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차트 모습이란 거 마찬가지죠. 똑같은 관점으로 조만간에 삼각 수렴을 마무리할 것 같은 특히 25,000원, 24,000원 이런 구간이 굉장히 좋은 라운드 피겨 구간입니다. 차트 모습을 해석을 해도 이런 구간에 주가가 움직인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삼각수렴의 저점을 또 얼마나 잘 지켜준다면 당분간 차트 움직임은 단타 구간은 최고의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후에 이런 구간이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꽤나 또 긴 기간의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자, 뭐가 됐던 이쁘게 차트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특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인 만큼 어느 구간에선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산중공업이 최근의 차트 모습은 대한전선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보유하실 필요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혹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링을 잘 하시면서 장중에 수급 체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특히 외인들, 기관들 수급이 꽤 인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수급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조만간의 차트 움직임에 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자, 뭐가 됐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 돈이 터진 종목이 조정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2차 시세 분출이 가능성이 훨씬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관점을 항상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잊지 마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혹시 이런 구간에서 좀 조정, 등락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중공업은 대한전선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히려 더 이쁜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원전 관련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전 관련 테마의 움직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시총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전산업, 특히 서전 기전이 또 괜찮은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탈원전 비판 관련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시세 분출을 했죠. 자,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만큼 지금의 상승률은 두산중공업이 대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죠. 보성파워텍, 우리기술도 위 상단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는 건 아직 원전 관련 테마에 힘이 남아있다.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테마 자체의 에너지와 탄력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향후의 주가 움직임의 가능성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중에 특히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기간 수급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신다면, 이런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잘 마무리한다면 꽤나 괜찮은 차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시총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당일 상승률이 꽤나 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물론 공매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중에 조금은 체크해 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매도 비중이 아주 크지도 않고요. 10% 미만이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원전 관련 테마 자체가 긍정적인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굉장히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높은 테마입니다. 그런 재료의 크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아무리 공매도의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주가 움직임은 아무래도 우상향 차트 모습을 더 기대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앞 구간에서도 수익을 많이 줬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저는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비중 조절만 잘해서 물량만 잘 매집을 해두신다면 꽤나 괜찮은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자, 앞으로 두산중공업 매매 전략 영상도 자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대한전선, 두산중공업은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